안녕하세요. 지구별 여행사진가 김원소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세계 여행을 떠나보시죠. 자, 저는 그동안 전 세계 한 100여 개 나라, 300여 지역을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행을 해보니까 여행이란 게 정말 행복한 그런 선물 세트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행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을 떠난다기보다는 일상을 떠나지만 현장에서 다양한 어떤 것을 보고 즐기고 또 경험하기 때문에 돌아와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아주 특별한 세계 여행을 떠나보시죠. 자, 제가 이제 전 세계 100개 나라를 다니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그런 여행지를 33개를 어떤 추려서 글을 쓰고 사진책을 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주로 이제 제가 많이 가고 집중적으로 간 곳이 중국, 그 중국 중에서도 저 서쪽 지역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중앙아시아도 갔었고 아프리카도 갔지만 가장 인상적인 곳이 이 파미르 고원, 이 파미르 고원과 카슈카르 이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 파미르 고원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죠. 자, 실크로드를 따라서 파미르 고원에 오르다. 이게 이제 첫 꼭지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실크로드를 따라서 가장 서쪽 지역까지 가기 위한 이제 그런 실크로드의 코스들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중국 장안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터키까지 이어지는 그런 실크로드 루트를 따라서 많이 이동을 했는데요. 옛날에 과거에는 근데 요즘에는 워낙 교통편이 발달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실크로드의 모습이 남아있는 곳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그런 카슈카르부터 시작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르무치라든지 그런 지역도 실크로드가 지나는 중요한 길목 중에 하나였지만 이 카슈카르 같은 경우에는 실크로드가 교차를 합니다. 즉 텐산 북로와 텐산 남로가 같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카슈카르 지역을 실크로드의 꽃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오늘날도 실크로드를 여행을 한다 그러면 이 카슈카르 지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카슈카르에서 출발해서 중국 실크로드의 가장 끝자락인 탁서구르칸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이 카라코람 하이웨이라는 곳인데요. 좀 이제 깊은 협곡을 지나는 그런 2차선 어떤 고속국도를 카라코람 하이웨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카슈카르에서 출발해서 바로 탁서구르칸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농민 시장들을 둘러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중국 카슈카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우팔 월요 양시장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고 또 온갖 다양한 것을 팔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에서 유명한 것은 염소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풍경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양시장을 방문해 보면 여기 보이시죠? 어떤 양의 털을 깎아서 이제 팔기도 하고 또 이제 털을 깎기 전에 양을 서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행 사진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진을 좀 재밌게 찍을 만한 그런 대상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쭉 둘러보니까 이 양시장에서 양털을 즉석에서 바로 깎아서 파는 이런 이제 염소들이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양들의 엉덩이를 잘 보십시오. 엉덩이가 아주 토실토실하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좀 빵 터지는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실크로드의 거의 중국 끝자락에 있는 탁서구르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이런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파미르 고원, 이 파미르 고원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그러죠. 이 세계의 지붕에 올라서 이런 멋있는 좋은 지대에서 말을 타고 다니고 또 이 여유롭게 풀을 뜯는 이런 양들의 모습, 그다음 말들의 모습, 이런 풍경에 있는 사진을 꼭 한번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옛날에 지리 시간에 배운 대로 파미르 고원이 세계의 지붕이라 그러죠. 왜 세계의 지붕이라 그러냐 하면 이 파미르 고원 일대는 중국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제 동파미르 고원 또 서쪽에 있는 서파미르 고원으로 나누는데요. 이 지역이 중국 쪽에 있는 텐산 산맥, 그 다음에 이제 카라코람 산맥, 힌두쿠즈 산맥이 이 세 큰 산맥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모여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고도가 높죠. 이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 세계의 어떤 그런 지붕이라고 하는 그런 파미르 고원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 사진은 실크로드를 따라서 쭉 탁석구르칸까지 가는 그런 여정 중에 수바시 초원이라고 아주 큰 그런 초원이 있습니다. 이 초원 마을에 들려서 이제 풀을 베는 그런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쪽 지역은 겨울에는 아주 춥기 때문에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즉 사료로 쓸 그런 풀을 이제 말리는 거죠. 그래서 적석에서 이렇게 풀을 베어서 말려서 집에 차곡차곡 쌓아 놓았다가 겨울이 되면 가축들한테 먹이는 그런 이제 어떤 사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지역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냐 하면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이건 한여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 여기서 보이는 이 산들이 무스타그 아타 산이라는 곳이거든요. 무스타그 아타 산은 해발 고도가 7,546m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한여름 저기 늦은 한 5월 정도부터는 이쪽에 겨우내 쌓여 있던 그런 이제 얼음들이 눈과 얼음이 녹아서 이 초원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초원을 따라서 물길이 형성되고 그 물길 주변으로 이런 풀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여름에 이런 풀들을 모아서 이제 그 사료로 만들 건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건조 작업을 해서 집으로 옮기고 겨울에 가축들에게 먹일 그런 사료로 쓰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실크로드를 따라서 파미르 고원에 가보니까 이제 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교류해 있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무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무덤은 이슬람교 지도자의 그런 무덤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슬람교가 주로 있는 그런 중동 지역이나 뭐 북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무덤들은 그냥 좀 평지에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뭐 특별한 그런 이제 뭐 건물을 짓거나 꾸미지는 않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특히 도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살아있을 때처럼 집을 짓죠. 그래서 이런 무덤 양식을 봤을 때는 과거에 이 지역이 실크로드서의 기능을 충분히 충실하게 하고 있을 때 저 서역 지방의 그 문화와 또 동양 중국의 어떤 그런 문화가 서로 교류하면서 형성된 그러한 어떤 문화 양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저 뒤에 보이는 산이 궁궐산이거든요. 카시카려에서 출발을 해서 좀 1시간 정도 달리면 이 궁궐산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거의 수바지총까지 이어지는 그런 아주 거대한 산입니다. 그래서 이 궁궐산은 해발 고도가 7,719m죠. 그래서 아주 높은 그런 이제 지역이고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산에 만년설에 쌓여 있고 또 빙하도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이제 빙하가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전신주가 있는 이 옆으로 보면 보통 이제 도로 저희들은 이쪽으로 해서 이쪽 도로로 이제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 도로에서 맞는 이런 낙타를 보니까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 낙타는 과거에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이제 캐러번이라 그러죠. 대상들이 주로 이용했던 교통 수단으로 이용을 했죠. 이 낙타들이 짐을 싣고 중국의 차와 도자기, 비단 등을 싣고 서역으로 갔을 테고 또 서역에 있는 그런 또 다양한 어떤 물건들이 중국 쪽으로 흘러 들어왔을 테고 그 짐을 실어 날랐던 그런 주인공들이 이 낙타입니다. 그래서 이 낙타의 선조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만년설이 있는 아주 한겨울 풍경과 그 아래의 초원 지역의 풍경이 서로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이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카슈카르라는 지역에서 이제 며칠 머물렀는데요. 이 카슈카르는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아주 좀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 지역도 대부분의 위구르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슬람교 사원을 청진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현지 이름은 에티칼 마스지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청진사에서 좀 비교적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주 진지하게 기도를 드리고 또 쉬기도 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바깥 풍경은 완전히 다르죠. 거의 현대화된 중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슈카르에서도 며칠을 묵었는데 이 지역을 둘러보니까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는 그런 곳임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이 사진 보십시오. 이 사진 보시면 정말 이게 과거와 현재가 함께 같은 시간대에 머물러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이 끄는 마차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말이 아주 힘겹게 그 마차를 끌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 타이어, 이 바퀴는 오토바이 바퀴를 아마 여기다가 장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차와 그 다음에 오토바이, 자동차 이런 것들은 서로 어떤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옷차림 들었습니다. 옷차림도 보면 비교적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대적인 그런 복장을 하고 있죠. 청바지도 그렇고 운동화도 그렇고. 근데 조금 이제 아주머니라든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스카프와 전통적인
어떤 그런 옷을 입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카시카르 지역을 여행할 때 현지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아주 큰 즐거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중에서 카시카르 지역에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먹었던 것은 이 빵 종류입니다. 이쪽 현지에서는 이 빵을 낭이라 그러는데요. 이 낭은 아주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서 이 사람들이 즐겨 먹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보통 이제 밀가루와 소금만 가지고 해서 만들었는데도 아주 담백하고 고소하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주변 이제 일행들과 같이 이 빵을 몇 개 사다가 여행하면서 좀 심심할 때나 배가 고플 때마다 이걸 먹었었거든요. 아주 맛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먹어봐야 될 과일 중에 하나가 화미가라고 그래서 이 화미가 같은 경우에는 멜론의 일종인데요. 수박보다도 몇 배는 더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여행을 하면 양고기 국수와 양고기 만두, 그리고 이 빵인 낭, 그리고 하미가는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주 맛있습니다. 네. 이쪽 지역도 아직 이제 과거와 전통이 살아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카슈카루 지역을 쭉 여행을 해보니까 특히 시장 주변에는 이렇게 거리의 이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남자들, 즉 위구르 사람들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더 머리를 깎을 때는 이렇게 빡빡머리를 하더라고요. 삭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신 수염은 길게 길러서 남자다운 위엄을 보여준다 그럴까요? 이쪽 지역에서 여행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물론 과거에 이렇게 이제 머리를 깎는 그런 야외 노천 이발사들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거든요. 이런 길거리에서 이발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카시카르 지역, 이 지역의 특히 위구르족 사람들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아주 잘생긴 그런 소녀들이 많았습니다. 이 소녀만 봐도 이목구비가 뚜렷하죠. 눈썹도 이쁘고 아마 아직까지 이 친구들은 특별한 뭐 성형이라든지 이런 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은 아직 그런 기술들이 발달하지 않았고 워낙 오시다 보니까 그런 성형술이라든지 이런 게 도입이 안 됐겠죠. 자, 그러면은 우르무치에서 찍은 위구르 쪽의 전통 공연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